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행정사 교육의 이제 첫 시간,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한 4회에 걸쳐서 행정사법 개정에 관해 과정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행정사법에 따라서 우리 행정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행정사의 비전, 목표와 자세, 또 행정사의 이제 개념, 일조의 목적,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행정조직과 기능, 정부조직법상 행정조직, 또 이제 헌법상 행정의 여러가지 권력분립에 따른 조직 기능, 또 광역, 시도,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런 조직 기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사의 기능은 어떻고 또 조직은 어떤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법, 헌법, 민법, 행정법, 또 행정심판법, 행정사법 전반적으로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가 행정사가 이제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국민 편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사의 창업에서부터 또 이제 성공하기까지 성공 컨설팅, 행정 컨설팅, 여기까지 어떻게 성공하겠는가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행정사법 개정 전까지는 기본소양교육 20시간, 또 실습교육 40시간, 이렇게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죠. 그러나 개정 이후에 이제 6월 1일부터는 6월 10일부터 개정 행정사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이 교육도 보다 강화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교육도 이제 있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 교육을 마치면은 광역시도 단체장 명의로 주소지에 따라서 이제 수료증이 나옵니다. 행정사 교육 수료증. 그러면 이 수료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군구청에, 기초자치단체죠, 가서 시군구청에 가서 이제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무 신고나 업무 신고 필증이 나오잖아요. 물론 업무 신고하는 데는 행정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자기가 행정사 장소에 대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판 사진이라든가 이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오고, 합동사무일 때는 합동사무소의 어떤 업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사법상 법인으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업무 신고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 신고 필증이 나오면 반드시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세무서에. 그래야 이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업무가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행정사업소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행정사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행정사 신고를 할 때는 이미 임대차 계약서상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가겠습니다만은,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할 대상이 많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중국 동포가 많은 지역에 대림동 지역에 가서는 중국 동포 상대로 한 출입국 업무, 또 고려인 동포가 많은 동대문 지역에 가서는 고려인 동포 대상으로 한 출입국 업무라든가, 또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경찰 관서라든가, 또 그 근방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업무의 경우는 국방부라든가 각 그 군주둔지라든가 국가보훈처라든가 이쪽 근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온라인 시대입니다. 핸드폰 시대입니다. 바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어때요? 스마트폰이 지금 텔레비보다, 유튜브가 TV보다 훨씬 더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 1년 전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 개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남에게 주자, 남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서로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법률 지식, 행정 지식, 사실은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한 6, 7년 공부하다가 이제 행정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 경험 지식, 법률 공부했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몸에 이제 행정사로서 아주 와 닿아요. 그리고 특히 법정대학의 교수로, 그것도 남북한의 법률, 행정, 경제 모든 문제를 비교해서 또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에,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사이버대 총장을 통해서는 온라인, 요즘에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의 또 이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행정사에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행정사로서 역할하기에 준비시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저는 법원 앞에 행정사무소에 바로 5층에 있습니다. 근데 5층에 있다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는 주로 1층에 많더라고요. 1층에. 5층에 있습니다. 그래도 일들 잘합니다. 우리 사무실 행정사님들. 요즘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이 강의 내용도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강의했던 거, 2013년도 행정사법이 개정 이후에 1회로 제가 자격을 받아가지고 1회 1기로 교육받아서 바로 2014년도 3월달에 행정사 개업을 하고 바로 행정사 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문의하고, 오늘 아침에도 국가유공자에 관한 문의도 오고, 또 영업정지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 문의가 오고, 다 이렇습니다. 설날도 문의가 와요. 여러분, 행정사,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도 이렇게 활용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정사법 2조에는 보면은 이제 2조 6항에서는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컨설팅입니다. 행정 컨설팅입니다. 상담해서 자문해 주는 거, 지도해 주는 거. 그렇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 또 경영지도사가 기업을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들이 상담을 오면 국민들에게 잘 그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또 이제 감성적으로 동의시원칙도 적용하면 심리학적으로 잘 상담을 해서 우리 고객을 만들어 가야죠. 바로 찾아온 고객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사랑으로, 섬김으로,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지도해주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는 자기 컨설팅을 해야 된다. 행사법 제2조 6항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관 상담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잘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행정사는 성공할 수가 있다. 2013년도 11월 달에 한국 이제 우리 TV 방송에서 일본의 행정사 성공 사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고위직에 있다가 행정사를 차리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행정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외로움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행정사 처음 차리면 외롭습니다. 고객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초창기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고객 한 사람이 와도 내 사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잘 해준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이제 컨설팅의 개념을 보면은 국제노동기구죠. ILO에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영학 박사, 행정학 박사, 경제학 박사 세 박사들에게 처음에 이제 경영 지도자 초창기죠. 신청을 하러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3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합격하니까 경영지도사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0여 개 기업 진단 지도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단해서 그 기업의 조직관리, 또 재무관리, 인사관리, 또 마케팅, 생산관리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지도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에 대한 이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또 중국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중국 20여 개 성을 순회하면서 성장, 시장, 현장 등 관료 대상으로 이런 행정, 경영 컨설팅 중심으로 강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보람있어요. 중국의 대기업에 한 10,000명이 모인 기업 진단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컨설팅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 플러스 방법론, 또 DB 인프라 구축, 융합 플랫폼이죠. 이런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에 융합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화 통한 행정 컨설팅 발전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행정 컨설팅을 해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특징이 뭡니까? 정보통신기술, IT, 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혁명입니다.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가 왔습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6대 분야가 이 4차 혁명의 새로운 핵심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 미 의장으로 있는 세계경제포럼 2016년차 대회에서 주창된 용어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행정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분석 기법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애티튜드, 도전 정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창의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진취적,
고객 지향적 마인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나와 그랬지. 문제 해결 기술을 또 익혀야죠. 어떻게 하면 컨설팅 기술. 저는 상담이 오면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상담이 왔습니다. 해당 관련 법을 찾아서 보고, 그 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고, 또 유관 부서에도 찾아가서 알아보고 해서 해결하라. 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스케일, 고객 면담, 고객 상담이죠. 컨설팅 니드파, 또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해결해 줍니다. 스왓 분석이 중요하죠. 강점, 스트렝스, 강점, 상대방의 강점, 내 강점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크니스, 상대방의 약점, 내 약점, 기회, opportunity. 바로 이것이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 위기, 위험과 기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협적 요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트윗, 위협적 요인, 바로 스왓 분석,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학에서는 3C 분석, 또 3C 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그렇죠? 근데 3C 분석이라는 것은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를 잘 분석해야 한다. 경쟁자를 잘 분석해야 한다. 컴퍼니, 자기 회사의 여러가지 여건, 능력을 잘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라커는 4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경영학을 정의하면서 경영학은 인간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들도 바로 인간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나 자신도 잘 살고 국민들도 잘 살게 하는, 국민들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컨설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팅을 잘 하려면 고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수사에서 말한 상담, 설득 방법 3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가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툭 던지고 가는데 그 말의 의미,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어렵냐 세상이, 또 한탄조로 하면서도 여러가지 참 의미가 있는 철학적인 개념을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고대 3대 철학자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로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로고스란 뭡니까? 지식, 지성적이어야 됩니다. 정보와 지식, 우리가 행정사로서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로서 행정법령에 대한 모든 지식이, 또 컨설팅 지식,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토스, 감성에 호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객에 대한 감성, 고객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음주운전 단속이 심합니다. 물론 술 먹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뭐 동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걸려서 왔을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면서 잘 감성적으로 이걸 잘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절대 뭐 장려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면서도 이게 이제 상대방의 감성에도 호소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설득자의 성품이 진실해야 됩니다.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할 때 허풍이나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간 자세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 행정사님들은, 제가 이제 교육의, 우리 행정사 교육의 시작점에서 첫 시간에 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하잖아요. 행정사의 자세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걸 아시고 신뢰성, 믿음을 주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 행정사 하라고 이렇게 잘 지어준 것 같아요. 박자, 완자, 신자입니다.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그렇다고 나 자신을 또 완전히 뭐 꼭 신뢰하라. 물론 내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를 받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고객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이런 행정사로서의 크게 성공하는 우리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꼭 오늘 이 컨설팅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행정사로서의 성공하기 위해서 창업에서부터 행정사를 이루어가면서 발전하기까지의 그 컨설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